대구백화점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특징주로 올라가는 종목이고, 많은 분들이 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치 테마주입니다. 최근에 이제 황교안 테마주로 엮였고, 황교안 테마주가 또 다시금 요동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전에 제가 이제 황교안 테마주에 대한 녹화 영상을 한 종목 찍었는데, 이제 그 종목이라는 다른 종목이고요. 사실 저는 정치 테마주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특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특징이 되는 이유라든지 어떻게 엮이는지 그리고 주의할 점은 뭔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투자를 하시는데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으실 만한 내용이에요. 제가 정치 테마주를 앞으로도 말씀드릴 일이 있겠지만 대부분 정치 테마주를 매수 관점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린 경우는 있을 수도 있지만 많지는 않아요. 거의 이제 주의하라는 내용이고 어떤 식으로 엮여서 올라가는지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보시고 매매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대구백화점은 그 기업 이름에서도 사업이 나와 있어요. 무슨 사업을 할까요? 당연히 백화점 사업을 하겠죠. 그래서 지역백화점 사업을 영위한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구조 자체가 이렇게 어렵거나 복잡한 회사는 아니에요. 다만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 백화점이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다 보니까 이게 시가총액도 작고 거래량도 적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실적도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테마주로 엮이는 것 말고는 그다지 모멘텀이 없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테마주가 엮일 때 여러 가지 양상이 있어요. 근데 그 강도가 다 달라요. 강도는 이제 그 물건을 뺏는 그런 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강하냐 이제 이걸 말하는 거겠죠. 보통 이제 정치 테마주가 엮일 때는 어떤 특성이 나타나냐면 첫 번째는 친인척입니다. 이게 보통 대장이고 제일 강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누구라고 해보죠? A라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이 정치적인 유력 인물이에요. 그럼 A의 동생이 있는 회사, 그게 상장회사다. 그럼 그 종목은 거의 대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A의 형이 있는 회사, 혹은 A의 사촌 동생이 있는 회사. 친인척으로 엮이는 게 테마주 중에서는 강도가 제일 셉니다. 왜냐면은 그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팔이 또 안으로 굽는 경향이 있고 또 친인척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좀 더 끈끈하게 뭔가가 좀 전략적인 그런 주고받음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부각되면서 친인척으로 엮인 종목이 거의 다 대장으로 제일 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투자에 이용하시려면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유력주자가 있어.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 근데 아직은 관련주가 그렇게 크게 움직임은 없었어. 그러면은 그 관련주 치면은 쫙 나옵니다. 지금도 황교안 관련주라고 검색창에 치시면은 엄청 많이 나와요. 충분히 많이 아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누구 관련주 웬만해서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되어 있는 걸 보시면 종목 이름만 보지 마시고 어떤 이유로 이게 관련주인지를 보세요. 그러면은 뭐 때문에 이렇게 관련주다 쭉 뜨면은 거기서 친인척으로 엮인 걸 대장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 관련주가 확실히 올라갈 것 같아 라고 하면 친인척으로 엮인 종목군들을 트레이딩으로 살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강한 게 동문입니다. 동문. 그러니까 무슨 성균관대 동문이다. 서울대 동문이다. 굉장히 많잖아요. 예전에 안철수 테마주 때도 그랬고 지금 황교안 테마주도 그렇고 대부분의 정치 테마주는 동문으로 많이 엮여서 올라가요. 이게 보통 두 번째로 강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친인척이 있으면 이게 보통 대장이에요. 친인척이 없으면 그 다음에 동문, 성균관대 동문, 무슨 후배, 무슨 선배, 무슨 직속 상관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거는 좀 한마디로 표현하기 조금 애매한데 관계입니다. 관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A라는 유력 정치 후보가 어떤 기업을 방문했다. 그런데 그 기업이 상장 기업이다. 그럼 관련주를 엮이는 것이고 하다못해서 사진 한 장 찍었다. 어떤 기업의 대표와 A가 사진 찍었다. 그럼 그 기업의 대표가 있는 회사가 상장사냐. 그럼 그 종목이 엮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치 테마주 중에서 가장 약할 수 있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친인척이나 동문주가 간 다음에 후속으로 갈 수도 있고 동시에 올라갈 때 좀 적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정치 테마주를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권해드리진 않습니다만 굳이 하시겠다면 친인척 관련주를 당연히 우선 보시고 그 다음에 동문, 그 다음에 어떤 사진 찍든 뭐 어떤 관계 요 순서로 보시는 게 기본적으로 맞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대구백화점이 일단은 그 테마주로 엮인 이유를 한번 보시면은 기본적으로는 그 2번과 3번에 대한 모멘텀으로 대구백화점은 엮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2번과 3번 모멘텀으로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그 황교안 대구 기독교 모임 아세아텍이 친분이 있다는 공시로 인해서 아세아텍이 한번 움직였었고 그런데 대구백화점이 이 대구 기독교 모임 멤버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동문이나 관계 쪽에 엮여있는 모멘텀이죠. 친인척보다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대구백화점이 갔습니다. 그리고 대구백화점의 이제 오너가 구정모 회장인데 같이 이제 뭐 봉사활동을 갔었던 사진인가 이런 것들이 좀 뜬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엮이면서 대구백화점이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그런 부분이죠. 정치 테마주가 흐름을 보이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유력한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보실 때 보통 지표를 삼는 게 지지율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야당에도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는 거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뚜렷하게 누가 확실히 강자다라고 말할 인물이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야당에 여러 인물들이 있잖아요. 오세훈, 뭐 홍준표, 뭐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뭐 황교안 이런 이제 인물들이 이제 민주당을 견제하기 위한 세력들인데 지지율이 누가 압도적으로 팍 치고 가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황교안 전 총리가 어느 정도는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 만큼 기본적으로는 황교안 주가 야당 정치 테마주 내에서는 비교적 강한 흐름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지율의 움직임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래서 정치 테마주는 어쨌든 가치 분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분석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데 단순하게 지지 저항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서 분명히 매물대가 걸리는 위치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가격대가 여기까지 왔어요. 물론 여기를 뚫어내고 더 갈 수도 있어요. 2만원도 갈 수도 있죠. 정치 테마주, 특히 주식의 흐름을 예측하는 것은 거의 어렵고 정치 테마주는 더더욱 비이성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어쨌든 저항이 있을 만한 위치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은 대구백화점 같은 경우 접근하시는 건 굉장히 리스크가 당연히 크다라는 말씀을 뭐 드릴 수밖에 없고 두 번째로는 이 대구백화점이 최근에는 그 정치 테마주 엮여서 거래량이 터졌죠. 이게 이제 이슈가 되기 전에 거래량 한번 볼게요. 이슈가 되기 전에. 이때는 이슈가 되기 전이에요. 주가가 아주 평화롭죠? 근데 이럴 때 거래량을 보시면 3,100주, 1,300주, 없을 땐 543주도 나와요. 하루에 거래량이 1,000주도 안 된다는 건 거의 거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지금은 이게 그 정치 테마주로 묶여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지만 이게 이제 정치 테마주 색깔이 빠지면서 거래량이 다시 죽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내가 이 종목을 몇 주 안 갖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종목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팔면서 물량이 다 빠집니다. 하루에 500주, 1000주밖에 거래가 안 되는 건 호가가 어떤 식으로 걸리냐면 뭐 매도 호가 여기에 뭐 20주 걸리고 여기 막 10주 걸리고 여기 막 한 주 있고 여기 막 3주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매도 호가가 걸려 있고 매수 호가도 마찬가지예요. 매수 호가도 여기 뭐 한 23주 막 이렇게 걸려 있고 2주, 한 주, 뭐 10주 이런 식으로 매수 호가도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만약에 50주를 갖고 있어. 근데 50주를 팔고 싶어. 그럼 50주를 팔려면 어떻게 팔아야 돼요? 여기다 23주 팔아야 되고 여기다 2주, 한 주, 10주 이렇게 해도 다 팝니까? 이렇게 다 못 팔아요. 이거 다 더하면 얼마죠? 13 36인가요? 그쵸? 50주를 다 못 팔아요. 그럼 내가 팔면서 주가를 떨어뜨린 거예요. 내가 세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빠져나오기 힘들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는 종목은 일단 기본적으로
소량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대구백화점이 지금은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내가 진짜 초단타를 할 거면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정치 색깔이 조금 빠지고 거래량이 예전처럼 돌아가면 물려있는 물량이든 아니면 수익이 나고 있는 물량이든 빠져나오면서 내가 세력이 돼서 내가 현재가를 밑으로 밀어버리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도 있다는 것을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정치 테마주가 어떻게 엮이는지, 그리고 정치 테마주는 친인척이 가장 세다, 그 다음에 동문이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렸고, 대구백화점 어떤 이유로 엮였는지, 그리고 거래량 없는 종목이 테마주로 엮였을 때 주의할 부분이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반복해서 보시면서 꼭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을 구독을 해주시면 아마 계속해서 교육 관련 영상이든 특징 영상이든 꾸준히 올려드릴 거예요. 제가 시간이 될 때마다 업데이트를 해드릴 거니까 많이 보시고 꼭 도움 받으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